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도움이 되는 킬러 아이디어를 내는 6단계 아이데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갑자기 어쩌다 보니 떠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아이디어라는 게 자다가 번쩍 길 가다가 뚝딱 하고 나온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들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죠.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치며 나체로 시내를 뛰어다녔다는 것,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중력을 깨우쳤다는 것.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발견은 그저 욕탕에서 사과나무 앞에서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다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우리처럼 머리를 쥐어짜다가 떠올린 거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천재들은 단지 그 과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몇 날 며칠 고민해야 얻을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뚝딱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씩 천천히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체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하고 제안하라. 6번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의하고 제안하라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한 회의 안건도 없는데 야,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라는 식으로 소집한 회의만큼 귀찮은 게 없죠. 내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데이션의 주제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아이디어를 내라고 재촉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에 관한 아이디어인지 핵심어를 포함한 주제를 확정해야 됩니다. 주제를 확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너무 넓어도 또 너무 좁아도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원하는 걸까요? 잠시 멈추고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죠. 가능한 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있는 그대로 체중 감량 방법이라고 말한 분도 있겠고 또 주제를 조금 넓혀서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제를 굉장히 좁혀서 올여름 수영장에서 자신 있게 방문하기 위한 체중 5kg 감량법이라고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들 중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이나 경험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체중 감량을 여러 번 시도해봤고 또 체중 감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면 주제가 구체적일수록 아이디어를 내기가 수월하겠죠. 반면에 다이어트 초심자라면 주제를 지나치게 좁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올여름, 5kg 등의 단서들에 매몰돼서 아이데이션의 폭까지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러 아이디어도 처음 주제는 미래가전이었어요. 그런데 미래가전 아이디어는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흔히 아이디어를 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이런 전제 조건을 달죠. 제약을 해서 상상의 폭이 좁아질까 봐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제약이 없으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지만 생각을 전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래가전 아이디어를 좀 더 쪼개서 요리가전, 공조가전, 의류가전, 헬스가전 이렇게 좀 더 작은 단위로 좁혀서 닻을 내렸죠. 낯선 주제로 아이데이션을 해야 된다면 주제를 섣불리 확정하기 전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찾아보면서 주제부터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하고 축적하라. 이 핵심어를 포함한 주제를 확정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문제를 탐색할 시간이에요. 해당 주제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와 해결책이 지금까지 나왔는지 폭넓은 조사를 해야 되죠.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원이 있습니다.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시청해도 좋고 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죠. 특정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라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관찰하고 또 필요하다면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도 좋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빅데이터 보겠다라고 난리인데 빅데이터만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터운 데이터, 빅데이터예요. 이 두터운 데이터를 쌓으면 행동의 원인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러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터운 데이터를 쌓은 결과 소비자가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세탁기와 드레스룸의 거리나 또 세탁기의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물세탁 외에는 청결하게 옷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다. 이것을 알고 스타일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만약에 세탁기의 사용 빈도만 파악했다면 결코 몰랐을 사실들이었습니다. 직접 현실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동의 원인이 제대로 보이고 원인을 진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재료가 많이 쌓여야 다양하게 상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 우리가 질문을 하면 뇌가 반사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순신이 만든 배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거북선 하고 떠올리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이유는 낯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아이디어는 이 낯선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은 아이디어라는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질문이 없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느냐?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주제에 관한 데이터를 많이 쌓을수록 질문이 마구 샘솟아요. 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쌓은 만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데이터 자체만큼이나 아이디어를 내는데 하나하나 소중한 자원들이죠. 그런데 질문을 떠올릴 때 중요한 것은 질문 하나하나 전부 정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데이터로 답할 수 있는 질문만 던져야지 라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되도록 많은 질문을 던지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계속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스타일러의 경우에도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탁기가 점점 이 가시적인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미래에는 세탁기를 어디에 두고 쓸까? 옷을 벗고 입는 드레스룸에 두면 어떨까? 여전히 다용도실이나 베란다가 맞을까? 이 세탁 세제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는 없을까? 혹은 세제 없이 세탁할 수는 없을까? 세탁기의 기능만 이용해서 소재별로 섬세하게 세탁할 수는 없을까? 의류 소재에 관계없이 세탁할 수는 없을까? 겉옷을 밖에 두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밖에 걸어둔다고 냄새가 빠질까? 이 겉옷 외에 현관에 걸어둘 만한 것은 또 뭐가 있지? 이처럼 인풋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솔루션을 상상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죠. 질문은 데이터 위에서 솟아나지만 일단 생겨난 질문은 데이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